어두운 조명에 욕실의 하얀 타일이 빛을 잃고 있었다. 똑, 똑, 똑. 유독 크게 들리는 물방울 소리. 바닥에 떨어진 샤워기에서는 약하게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습기가 가득 찬 욕실 천장에는 수북히 맺힌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머리를 감으려다 중심을 잃었다. 미끄러운 바닥 위로 몸이 기울어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선반 위에 놓아두었던 전화기가 건드려졌는지 바닥에서 진동이 울렸다. 물기 가득한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지만 전화기에 닿지 않았다. 진동 소리는 곧 멈췄다. 혼자밖에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어두운 욕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상태로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TV에서 보았던 혼자 살다 고독사로 몇 달 만에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스쳤다. 일어나야 하는데. 눈을 뜨자 응급실이었다. 천장의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다. 눈살을 찌푸리자 의사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미화는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가게 직원 지아링이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오늘은 하루 푹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이후 조치를 지시하고 자리를 떠났다. 환자분, 직원분이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혹시 감기나 몸살이 올 수 있으니 따뜻하게 하고 푹 쉬세요. 간호사는 수액을 확인한 뒤 다 맞으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사장 언니, 아침에 가게 문 잠겨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집 번호 기억하고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10년 넘게 함께한 직원이었다. 쉬는 날이 아닌데 문을 닫은 적도, 지아링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없었다. 고마워, 정말.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자 단골들이 어제 왜 문을 닫았냐고 물었다. 미화가 대답하려는 순간 지아링이 먼저 말했다.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병원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장님, 혼자 계시다가 아팠어요? 지아링은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빼고 혼자와 아팠다는 말만 남겼다. 혼자 있다가 아프면 그때만큼 서러운 게 없지. 그러게, 혼자 사는 사람은 그게 문제야. 네, 미화는 더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성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잔잔하게 떨리던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성준은 은퇴 전부터 식당 오늘의 식사의 단골이었다. 직장이 근처였고 은퇴 후에도 집이 멀지 않아 점심은 늘 이곳에서 먹었다. 오늘 쉽니다. 서툰 한글로 적힌 A4 공지문을 본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다시 끓였다. 밥솥에 오래 남아있던 밥을 씹으며 식당을 떠올렸다. 왜 문을 닫았을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늘 단정하고 성실했던 사장. 짧은 말투, 짧은 웃음. 그곳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마음이 느슨해지곤 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밥맛을 느낄 수 없었다. 다음 날 혼자 있다가 아팠어요. 직원의 말에 성준은 고개를 들었다.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렸다. 식사를 마치고도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브레이크 타임에 나가던 사장을 기다렸다. 골목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린 듯 반기는 성준을 보았다. 쉬는 시간이시죠?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한잔 하실래요? 혼자 카페 가기가 좀 그래서요. 늘 조용히 식사만 하던 사람이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미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그럼 검은 달차로 갈까요? 그날 이후 쉬는 시간에 나가보면 그는 식당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공원을 걷고 차를 마셨다. 은행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갔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미화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고 있었다. 재료가 부족해 장을 보고 일찍 돌아온 날, 식당 안에는 고등학생 알바 현수와 초등학생 아이가 앉아 있었다. 사장님, 오늘만 동생이랑 같이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동생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형인 현수는 한참 망설였다. 민폐인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민폐야? 식사 한 끼 앞에서 눈치를 보는 아이를 보며 미화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선의를 편하게 받지 못하고 의지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 거라 믿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 미화는 오래 혼자 살아왔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시작했고 성실하게 버텨왔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댄다는 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실바닥에 쓰러진 밤, 사람은 혼자만의 노력과 성실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욕실까지 몇 걸음을 세어보며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사람은 오롯이 혼자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 토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성준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미화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오늘은 다른 곳에 약속이 있어서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내일 시간을 내주실 원했다. 휴일 따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기에 미화는 잠시 망설였다. 아, 내일이요? 네,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네, 그러죠. 성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미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전화기 주세요. 다음 날 성준은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양식 괜찮으세요? 네. 지인이 이탈리안 식당을 열었어요. 조용한 데예요. 좋아요. 식당 안은 사람이 많았지만 넓어선지 편안한 분위기였다. 토마토 파스타를 앞에 두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전 6해 정의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아이들의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 아내에 대한 후회 등으로 힘들어 무작정 걷거나 산을 가곤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골이던 그가 식당에 오지 않던 1년을 떠올렸다. 그렇게 걷다가 옛 회사 근처를 와봤어요. 그러다 이 식당을 보고 반갑고 안심이 되었어요. 안심이요? 네, 제 속은 엉망이었는데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혼자 집에서 먹던 식사는 엉망이었죠. 그러다 다시 식당을 다니다가 집에서도 장도 보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랬군요. 생각해보면 밥의 힘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도 얻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예전에 좋아하던 게 다시 눈에 들어오더군요. 시집이라든지. 미화는 계속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도 시를 좋아했다. 대학도 꿈꾸지 못하고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던 어린 시절. 언감생심이라며 꾹꾹 눌러놓았던 몽글몽글하고 떨리던 그 느낌. 집으로 돌아온 밤 미화는 식탁 앞에 앉았다. 오랫동안 채우지 못했던 습작 노트를 꺼냈다. 한 장, 2장 넘기다 빈 페이지에 펜을 올렸다. 보통 날의 산책, 일상의 식사, 늘 같은 한 잔의 차.
평소 꺼려했지만 이젠 편해진 병원 방문. 함께한 시간이 평범했지만 가슴 소근거리도록 행복한 시간이었다. 의지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시간과 그럼에도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었던 오늘이 겹쳐졌다. 그날도 혼자였지만 오랜만에 혼자여서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